네, 오늘 준비한 시간은 바로 정부의 그 공급 규제 정책이 이제 변화하고 있다. 특히 이제 소규모 주택으로 변모하고 있는 모습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공급이 되기 위해서는 주택에서 이제 크게 세 가지 부분을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용적률과 관계되는 건물 높이가 높아져야 된다는 점. 두 번째는 그다음에 이제 일조권, 이렇게 햇빛을 얼마만큼 침해하지 않는 범위, 어디까지 이제 규정을 할 건지 그런 부분을 염두에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주차의 어떤 법정 허용 대수인데 그 주차 대수는 이제 1번과 2번이 마무리가 됐을 때 이제 세대수가 확정이 된 다음에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추후에 이 부분이 결정이 된다면 이제 주차 대수까지 이제 확정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이제 정부 국토부의 규제로는 이제 토지의 어떤 용도를 상향하면서 이제 법정 기준으로 이종 보통 지역이 이제 250%까지 이제 용적률이 올라가게끔 만들었는데 서울시 조례에서는 최고 건물 높이가 7층까지만 이게 혜택을 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막혔는데 바로 이런 부분을 뚫어주기 위해서 이제 바로 이제 심의 규정이 이제 새롭게 바뀌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알아볼 내용은 바로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에 이제 층수 완화가 됐다. 이로 인해서 이제 사업이 활성화될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기존에 이제 다세대 빌라라고 하는 그 건물을 잘 살펴보시면 주차장을 포함을 해갖고 이제 7층까지 이제 건물을 만들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여기 이제 정부에서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면서 최고 이제 최저 이제 10층에서 이제 최고 15층까지로 굉장히 높게 건물이 이제 높이 올라가는 모습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례가 이제 이 부분은 관건인데요. 그런 조례가 이제 최고 높이가 이제 7층을 이제 완화하고 그 이상으로 건물로 높이 올라갈 수 있게끔 지금 이런 조례를 만들고 있다는 점, 그러면서 심의 규정이 바뀌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과거 이제 이런 유사 사례가 한번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주차장 포함해서 6층 건물이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2015년 이전의 건물 같은 경우에는 대략 1층에서 5층까지 건물을 이루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각 지자체의 조례의 변경을 통해서 한층 더 높게 6층에서 7층으로 올라가게 되면서 굉장히 사업성이 확보된 모습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가 어떤 결과가 있었냐면 바로 이제 매도자와 매수자의 어떤 평평한 균형점이 깨지게 되면서 매도자의 입장에서는 좋은 가격에 부동산을 팔 수가 있었고요. 매수자 입장에서 이제 사업성이 확보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어떤 손바뀜이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굉장히 민간 위주의 주택 공급이 굉장히 활성화됐던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 나온 대책은 바로 이제 그거의 3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민간 임대 주택을 이제 5에서 10% 정도 해당 건물의 5에서 10% 정도를 반드시 부과를 한다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인센티브 혜택으로 바로 이제 10층에서 15층까지로 이제 건물 높이가 올라가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파급 효과가 클 수 있다라고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두 번째 계획인데요. 바로 이제 획기적인 주택 공급을 위해서 일조권 제한을 푼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이 부분은 굉장히 찬반이 굉장히 극명하게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조권 사선 제한에 대한 규정은 바로 이제 건축법 제61조에 나와 있고요. 이로 인해서 이제 베란다라는 부분이 생기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건물과 건물 사이에 인동 거리가 이제 생기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제 일조권 어떤 제한을 풀게 된다면 바로 이제 사선 제한이 없어지면서 베란다 부분이 이제 건물로 완전한 건물로 이제 인정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다음에 건물과 건물 사이의 간격이 굉장히 줄어드는 모습 볼 수가 있겠습니다. 쉽게 설명드리고자 한다면 일반 주택지에서 이제 상업지역, 역세권, 특히 이제 지하철 나오시고 바로 앞에 있는 건물을 보시면 굉장히 높은 건물이 빽빽하게 들어선 모습 볼 수가 있겠는데요. 바로 일반 주거지도 바로 그런 모습을 갖출 수 있다. 바로 그런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규 어떤 공급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활성화할 수 있는 기대 효과가 크고요. 정부에서도 지금 공급에 대한 어떤 실적물과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어떤 대책을 내세우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제 신축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혜택을 받겠지만 과거에 예전에 만들어졌던 구축 건물 같은 경우에는 특히 베란다 확장 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직까지 피해를 보고 있는데 바로 이런 어떤 피해에 대한 세대 피해를 보고 있는 워낙 가구 수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합당하게 어떤 조정하면서 특히 이제 양성화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함께 고려하면서 이런 내용이 좀 더 모든 사람들이 다
폭넓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잘 그 규제 조치가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조권 제한이 풀리게 된다면 기존의 어떤 주택 면적에서 약 4분의 1 정도 이상을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공급 활성화 측면에선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런 그 내용의 그 결과물로 인해서 어떤 내용들이 나올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런 그 규제 조치가 풀리게 된다면 지금 이제 가장 이슈화되고 있는 게 바로 이제 그 공공 재개발도 있겠고요. 무엇보다 이제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역세권, 고밀도 개발과 그다음에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 등이 이제 구체화되는 모습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서울 인근에 그 다니다 보면 이제 실제로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활성화돼 갖고 추진되고 있는 지역을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앞으로 그런 모습을 더욱더 많이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여기서 주목하실 부분은 바로 이제 역세권의 범위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기존의 역세권의 범위가 전철역에서 바로 이제 도보로 250m 되는 거리를 역세권이라고 했는데 최근에 그 정부의 어떤 그 방안은 바로 250에서 두 배 늘어난 500m까지 이제 그 역세권의 범위를 넓히고자 합니다. 더군다나 지하철과 지하철의 거리를 잘 환산해 보시면 대략 한 500m에서 1,500m 정도 되는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약 1km 정도를 잡으면 좋겠는데요. 바로 이제 지하철과 지하철 사이에 이제 거리를 약 1km라고 가정하면 바로 절반은 바로 500m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제 역세권의 범위 500m와 일치하는 모습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제가 완화가 되면서 역세권의 범위를 같이 함께 생각을 해보시면 바로 이제 대부분의 지역이 특히 전철을 끼고 있는 500m 이내의 지역은 모조리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결과물에 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소규모 주택이 이제 활성화된다는 점, 그로 인해서 이제 해당 지역에 이제 손바뀜이 굉장히 활발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 그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러면서 토지 가격도 오르게 되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가격과 임대가 가격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올해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이제 임대차 입법으로 인해서 어떤 상승의 모멘텀 역할을 해줬는데요. 이번에는 올해 2021년은 특히나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런 정책의 기조로 인해서 다시 한번 상승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